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신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역시 TV 쭌삼촌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개왕과 아편 전쟁을 볼 건데요. 자, 우리도 왜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어느 나라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강제 개항을 됐잖아요. 자, 이제 요 단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주변 국가인 중국과 또 어느 나라 일본이 어떻게 개항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개항이라고 하면은 항구를 열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랬고 전부 다 개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외부에서 너무 큰 애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열라 강한 애들이 밀고 들어오죠. 어느 쪽 열라 강한 애들이 밀고 들어오더라? 그렇죠. 서양 쪽 열라 강한 애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서양 열강이라고 부르죠. 서양 열강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대륙으로 얘기하면은 어느 대륙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냐면 유럽 대륙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얘네들이 이렇게 막 다른 나라를 침략해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뭐 신항로 개척 있잖아요. 뭐 콜럼버스, 뭐 마젤란 이런 사람들이 백길을 외국으로 갈 수 있는 큰 백길들을 뚫었잖아요. 그런 신항로 개척과 또 무슨 혁명에 의해서 산업혁명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자기 나라 안에 물건들이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그리고 원료를 더 싸게 가지고 올 곳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 안에 과잉 생산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뭐를 개척하기 시작하냐면 식민지를 개척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식민지 개척을 두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침략이라고 부르더라? 이런 것들을 열강의 침략이라고 부르는 거죠. 산업혁명을 한 건 좋은데 공장에서 물건을 너무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이제 원료를 조달하는 것도 급해지고 또 만들어진 물건을 팔아치우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개척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꼽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네들이 식민지를 개척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꼽으라고 하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물건을 팔아치울 무슨 시장과 상품 시장과 물건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원료를 뭐 할 수 있는,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지를 찾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서 식민지들을 개척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아프리카 해먹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도 해먹고 돌아다니면서 큰 나라가 하나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 큰 나라 하나가 이전까지는 동양의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바로 청나라였던 거죠. 워낙 나라 덩어리가 크니까. 근데 문제는 청나라 내부 안에서도 있었어요. 일단 청나라가 완전히 지금 좀 상황이 악화됐던 게, 왕실이 아주 개념이 없는 짓을 많이 합니다.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걷어요. 그래서 일단 과도한 세금에다가 관리들은 썩을 대로 썩어서 숨쉬듯이 부정부패를 하는 거죠. 부정부패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알죠? 뇌물 받아 먹고 막 백성들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백성들 못 살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반란이 일어난다? 농민 반란 터집니다. 이 농민 반란은 백년교회 난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를 끼고 일어난 농민 반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백년교회 난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바깥에서는 열강들이 침략을 합니다. 근데 내부로는 다 썩을 대로 썩었어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사실 거의 없죠. 그죠? 굉장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청나라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신사의 나라라고 불리는 누가 침략을 하냐면 영국이 침략합니다. 삼촌이 세계 역사를 가르치다 보면은 제일 어처구니 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영국이라는 나라거든요. 뭐 신사의 나라다 뭐다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 식민지도 가장 많았고 식민 통치도 좀 악랄하게 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도 일본만큼 자기 식민지들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영국은요, 아까도 위에서 얘기했듯이 상품시장, 원료 공급지 같은 경제적인 이유로 어디를 해먹기 위해서, 그렇죠, 청나라를 자기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기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영국 입장을 한번 볼게요. 영국은 보통 이렇게 식민지와의 무역을 어떻게 실시하냐면 국가에서 이런 정책들을 꽤나 밀어주기 때문에 영국은 동인도 회사라는 걸 만들어요. 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데 이 동인도 회사는 영국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는 무역이 아닙니다. 흔히 말해서 나라에서 실시하는 공무역 구조예요. 근데 문제는 청나라입니다. 청나라는 이 영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국가가 개입을 거의 하질 않아요. 그러면 누가 무역을 하냐? 청나라의 구조를 보면 이 무역을 담당하는 특정 상인이 있습니다. 이 특정 상인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공행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얘네들은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무역이 아닙니다. 개인 무역인 사무역 구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어떤 걸 사고 팔았는가 봤더니 영국은 청나라로부터 몇 가지들을 수입을 해요. 뭐냐면 마시는 차, 그 다음에 비단, 도자기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데 얘네들이 유럽에 들어가자마자 히트다 히트 데이트가 터집니다. 들어오는 족족 품절 사태가 터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차, 비단, 도자기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항목만 봐도 팔면 돈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얘네들은요, 고가의 사치품들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영국은 면화, 우리 면티 있잖아요. 이런 걸 팔다 보니까 여기다 이거를 팔지도 못해요. 그리고 뭐 동양이 천이 없습니까? 농사국가다 보니까 얼마나 천조가리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을 해요. 그래서 동양에 팔기도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거에 대한 대금으로 은을 이제 주게 되는데, 물건을 사고 돈을 주게 되는데 빠져나가는 은의 양이 너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이제 얘네들을 경제적으로 굴복을 시켜서 식민지를 삼으려고 들어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누가 무역 손해를 보게 되더라? 영국이 무역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역을 두고, 이런 무역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역 구조를. 그래서 영국은 생각을 합니다. 아, 이 무역 적자를 어떻게든 메꿔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어디를 끼워 넣게 되냐면요,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인도를 끼워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무역 구조는 세 개 나라가 이제 무역 구조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거를 삼각무역이라고 부르는데, 자, 국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있던 영국은 그대로 있고요. 영국은 그대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어느 나라를 끼워 넣는다?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인도를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는 그대로 있고 청나라는 그대로 있는 거죠. 자, 국가 이름 써넣어 볼게요. 안에다가. 자, 일단 영국하고 청나라의 관계는 똑같아요. 청나라는 영국에 뭐뭐뭐를 수출한다. 아까 위에서 봤던 차, 비단, 도자기 그대로 수출합니다. 그러면 영국은 청나라에 대가로 뭐를 지불할까요? 위에처럼 은을 내겠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자, 영국은 인도에다가 뭐를 파냐면 면직물을 팔아요. 면직물을 파는데 영국은 인도에다가 면직물을 워낙 저가 공세로 때려박아 버리는 바람에 영국에서 면직물 농사를 짓던 사람이 영국의 저가 러쉬를 못 버텨냅니다. 그래서 자국 면직물 산업이 망해버리게 돼요. 그게 영국이 이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는 단계 중에 들어가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인도는 그거를 사기 위해서 또 이제 영국에다가 뭐를 준다? 은을 대가를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은이 영국에서 나와서 어디로?
여기 있는 청나라로 지금 뭐가 계속 흘러 들어가는 구조다? 은이 계속 흘러서 돌아가는 구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눈에 보이는 공적인 무역의 형태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인도가 청나라에다가 뭐를 밀수로 수출하냐면 팔면 안 될 걸 팔아요. 아편이라는 걸 팝니다. 마약입니다, 이거.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밀수에 가까운 불법 무역이 인도와 청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뒤에는 알고 보니 누가 숨어있다? 영국이 숨어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지금 청나라가 무역에서 사실 제일 이득을 보잖아요. 이득을 보고 있는 구조잖아요. 이 청나라가 영국한테서 대금으로 받았던 이 은이 어디로 다시 다 흘러 들어가더라? 이 밀수 구조에 의해서 인도로 다시 죄다 흘러 들어가는 구조인 겁니다. 이게 삼각무역의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영국은 자신이 애진역에 식민지를 개척하겠다는 못돼 처먹을 생각으로 청나라에 들어갔는데 여기와의 무역 구조에서 자기가 불리하게 되니까 이 무역 적자를, 어느 쪽이 적자라고 했죠? 영국이 적자인데 이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자신의 식민지인 인도를 끌어들여서 인도가 청나라에다가 뭐를 밀수를 하는 아편을 밀수를 하는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더티한 방식으로 청나라 인구의 대부분을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청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 나라 안에 아편 중독자가 엄청나게 속출을 합니다. 애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마약에 쩔대로 쩔어가지고 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사람 중에 8사람 정도는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집에서 그 길에서 뒹굴러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정도로 엄청나게 심각한 사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청나라가 더 이상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삼각무역 구조 때문에 터지게 되는 게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될 무슨 전쟁이다? 아편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다 아편 전쟁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구조에서 잘못한 사람은 청나라인가요? 아니면은 영국인가요? 인도는 선택사항이 없어요.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영국이 잘못을 한 거다.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아편 전쟁 총 몇 번의 전쟁이 터지냐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총 1차, 2차, 2번의 전쟁이 터지게 돼요. 자, 그러면 각기 전쟁의 원인부터 삼촌이랑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차 아편 전쟁이 터지게 됐던 원인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른바 어느 나라의 아편 밀수출. 그렇죠. 영국이 어느 나라를 끼고 인도를 끼고 아편을 밀수출했어요. 영국의 아편 밀수출. 밀수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곡물 밀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몰래 수출하는 걸 밀수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분명히 누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이 터지게 되는 경과들을 보면은 청나라에서도 이거를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칙서라는 사람이 아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항구에 가서 아편을 몰수해버립니다. 그리고 아편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요. 백성들이 더 이상 아편을 살 수 없도록 교역 금지령까지 내려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보기에 크게 잘못한 게 없다, 그죠? 근데 영국이 우리는 아편을 팔지도 않았는데 니네가 왜 우리한테 아편 팔았다고 누명을 씌워서 우리를 더러운 나라로 만드냐면 영국이 침략을 합니다. 이른바 덩싼 놈이 지가 더 덩냄새 난다고 승질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 난징이라는 지역이 점령이 돼요.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억울한 건 지네들이 억울한데 얻어터지기는 누가 더 얻어터진 거야? 청나라가 더 얻어터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아편 전쟁의 결과를 보면
1차, 2차 할 거 없이 전부 다 어느 나라가 패배를 한다? 청나라가 패배를 합니다. 억울한 건 누군데? 지네들인데. 그리고 이 아편 전쟁이 얼마나 개떡같은 전쟁이냐면요, 이기기는 나쁜 짓을 한 영국이 이기고 조약은 중국이 전부 다 손해를 보면서 맺게 돼요. 그래서 1차 아편 전쟁은 점령지였던 난징의 이름을 따서 난징 조약이라는 게 맺어지는데, 이 난징 조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존재합니다.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해요. 요즘에 중국 하는 짓 보면은 뭐 크게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난징 조약에 의해서 청의 문호가 개방이 됩니다. 원해서 개방한 거다,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열린 거다. 강제적으로 열린 거에 얘네들은 불평등 조약을 맺게 돼요.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처럼. 자, 어떤 내용 때문에 난징 조약을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가 봤더니, 첫 번째, 외국 상인들한테 지네들 입맛에 맞게끔 항구 5개를 열어줘야 됩니다. 5개 항을 개항해줘야 돼요. 이때 들어갔던 가장 대표적인 항구가 광저우, 상하이 이런 지역들이 들어가죠. 두 번째, 얼마 전에 중국 독립 시위가 굉장히 격렬하게 있었던 곳이죠. 홍콩을 떼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홍콩은 영국이 직접 관리하는 땅이 된 거죠. 홍콩을 한량해줍니다. 한량은 나누어 주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국과 청나라와 영국의 무역에서 영국이 편무역 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청나라의 특정 상인들이었던 공행 때문이었죠. 그죠? 그래서 공행을 폐지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니네가 우리 영국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짓을 했으니까 배상금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몇 차 아편 전쟁에 대한 1차 아편 전쟁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차 아편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행까지 폐지시켰으니까 영국은 이제 무역에서 누가 이득을 볼 거다, 우리 영국이 이득을 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무역 적자가 해결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좀 흔히 말하면 꼬라지가 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시비를 한번 걸어가지고 돈을 더 뜯어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차 아편 전쟁이 터지게 된 가장 큰 원인들을 먼저 보면, 영국에서는 계속된 무역 적자가 발생하게 돼요. 이른바 앞에 있었던 문제점들이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청나라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억울한 부분이 있죠, 그죠? 억울한 부분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영국은 얘네들과의 영국과의 조약 내용을 이행해주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차 아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있었던 이제 무역 개혁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해요. 그래서 청의 무역 개혁 불이행. 그래서 이른바 전부 다 지금 2차 아편 전쟁이 다 돈 때문에 터진 전쟁인 거죠. 그래서 영국은 한번 싸워야 되겠는데, 싸우기 위해서 뭘 하냐면 주적질을 합니다. 이른바 쉽게 말해서 시비를 겁니다. 어느 나라에다가? 청나라에다가. 그래서 2차 아편 전쟁 때 얘네들이 시비를 걸었던 이 사건을 두고 우리가 무슨 사건이라고 부르냐면 에로호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1차는 임칙서의 아편 몰수, 2차는 에로호 사건이기 때문에 1,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경과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로호 사건은 뭐가 문제냐면은, 영국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배인데 승무원들이 전부 다 중국인 해적들이에요. 그래서 이 배를 단속을 했는데, 영국은 이 배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신성한 국기가 훼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이제 빌미를 삼아서 쳐들어오는데, 2차잖아, 두 번째잖아. 치사하게 혼자 안 들어옵니다. 2차니까 두 나라가 들어와요. 어디하고 어디 나라 연합군이 들어오냐면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이 들어옵니다.
자, 2차잖아요. 2차. 1차 때는 난징 한 군데 무너졌잖아요. 2차니까 총 몇 군데가 무너진다? 두 군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게 배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하고 어디가 무너지게 되냐면 텐징하고 베이징이 무너집니다. 1, 2차 똑같이 그 결과는 청나라 패배고요. 자, 그래서 1차는 조약이 난징 조약 1개, 2차는 조약이 2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점령지 이름 딴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디에서 조약을 맺냐면 베이징 조약을 맺어요. 베이징 조약은 약간 부동산 조약인 게 두 개 나라에서 이제 땅을 떼갑니다. 2차니까 두 개 나라예요. 그럼 어디하고 어딜까? 영국, 프랑스 것 같죠? 아닙니다. 영국, 러시아한테 땅을 떼줘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삼촌, 러시아는 어디 숨어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죠?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이 2차 아편 전쟁이 터졌을 때 막 영국하고 프랑스가 청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들어와가지고 양쪽에서 이러지마 싸우면 안 돼, 사이좋게 지내야 돼, 중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중재해준 대가로 땅을 먹어요. 그래서 이때 영국이 어디를 먹냐면 주룽반도를 먹습니다. 이 주룽반도가 지금의 어디냐면은 그 여러분 홍콩 섬이 있거든요. 그 홍콩 섬 바로 위에 보면 구룡반도라고 땅이 있어요. 그쪽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있던 홍콩 섬이랑 그 위에까지 해가지고 영국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반환을 한 거고, 두 번째 러시아는 우리나라 저 위에 보면 우리나라 그 지도 이렇게 있으면 끝부분 있죠. 끝부분에 러시아하고 만나 그 국경 지역 있잖아요. 북한에 그쪽 위쪽을 연해주라고 불러가는데 이 연해주를 가져갑니다. 연해주를 차지한 이유가 이러지마 중간에서 뭐 해줬다고? 중재해주고 대가로 받아가요. 아주 치밀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약. 자, 텐진 베이징 무너졌으니까 도시 이름 딴다 그랬으니까 무슨 조약? 텐진 조약 나오겠죠. 자, 잘 봅니다. 우리 1차 난징 조약 때 한국 몇 개 영국이 개항시켰죠? 5개 개항시켰죠. 자, 5개 개항시켰는데 2차입니다. 2차니까 이제 몇 개 열어야 돼? 그쵸. 2배로 넘어가야 되겠죠. 2배. 그래서 항구 5개에서 2차니까 곱하기 2에서 항구 몇 개 개항? 10개를 개항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 공사를 베이징에 계속 있도록 규제를 시킵니다. 그 외교관 같은 사람이 계속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얘네들 하나님을 믿는 종교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하나님 믿는 종교, 크리스트교, 포교를 허용시켜버립니다. 이게 크리스트교가 문제가 뭐냐면요, 아시아 국가들처럼 유교 중심의 상하관계가 확실하고 계급체제가 등장하는 국가들한테는 모든 만민 평등의 신분제를 부정하는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쥐약 중에 쥐약인 종교인데, 이제 이거를 안에다가 집어넣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느 나라를 그냥 글자 그대로 어느 나라 왕조 자체를 무너뜨리겠다, 청나라 왕조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중국의 개항과 1, 2차 아편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1, 2차 아편전쟁을 표로 정리한 가장 큰 이유는 요거 두 개가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끔 이제 봤으면 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한 내용이니까요. 요 내용 우리 간단하게 암기 한번 진행을 해보고 요 다음 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단은 암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 열강들은 신학로 개척과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자국 안의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식민지들을 개척하는데, 그러다가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어느 나라다? 청나라다라고 얘기를 했죠. 청나라는 지금 서양 열강들이 침략하는데 안에는 관리들의 부정부패, 세금 때문에 농민 반란인 백령교도의 난까지 일어나 있는 아주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영국이 청나라에 접근을 하죠. 그래서 이 둘이 사이에 이루어진 무역 구조를 우리가 무슨 무역이라고 불렀더라? 네, 편무역이라고 부른다고 먼저 얘기를 했죠. 자, 영국은 자국의 공무역의 기업이었던 공무역 회사였던, 자, 무슨 회사? 동인도 회사를 바탕으로 해서 무역을 한 반면에 청나라는 사무역으로 특정 상인들한테 무역을 할 권한을 줬죠. 그거를 뭐라고 부르더라? 그렇죠, 공행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느 쪽의 무역 적자가, 영국 쪽의 무역 적자가 발생하니까 식민지인 어디를 끼워드리게 되죠? 인도를 끼워드려서
세 나라가 무역을 하는 무슨 무역 구조? 삼각 무역 구조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영국이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청나라로 뭐를 밀수출하기 시작하더라? 그렇죠. 아편이라는 마약을 밀수출하기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아편 밀수출 때문에 오늘의 주제인 무슨 전쟁이? 아편 전쟁이 터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아편 밀수출 때문에 중국 안에 너무 많은, 청나라 안에 너무 많은 아편 중독자가 생기니까 임칙서라는 사람이, 누구라는 사람이? 임칙서라는 사람이 자, 항구로 가서 뭐를 몰수해버리더라? 아편을 몰수하는데 이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영국이 침략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어느 도시를 무너뜨리더라? 난징이라는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난징은 중국에 있어서 아픈 역사가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전쟁 결과 억울하게도 청나라가 패배를 한다고 얘기했죠. 1, 2차 다 청나라 패배입니다. 그리고 점령지 이름을 따서 무슨 조약? 난징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난징 조약은 자, 어느 나라의 문호가 개방되게 되고 청의 문호가 개방되게 되고 둘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우세한, 영국 쪽이 더 많은 걸 가져가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화도 조약처럼 이제 문호가 개방된 조약인데 기본적으로 항구 몇 개가 열리더라? 5개를 개양시켜주고 자, 분리 시위가 있었던 어디를 떼주게 되더라? 그쵸, 홍콩을 나누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역기구였던 어디를 폐지시켜라? 공행을 폐지시켜라? 그리고 아편값 내놔라. 무슨 값 내놔라? 그래서 배상금 지불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차 아편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도 영국은 계속해서 워낙 청나라가 국가품을 팔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청나라도 억울해 놓으니까 얘네들하고 개혁했던 내용을 따르진 않죠. 그래서 무역개혁을 하겠다는 것을 불이행을 해요. 그래서 한판 붙으려고 영국이 눈으로 보고 있다가 배 하나를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죠. 그게 우리가 무슨 호 사건이다? 에로호 사건이다. 자, 그러면서 자, 2차입니다. 2차니까 두 나라가 쳐들어와요. 영국 혼자 쳐들어온 게 아니라 영국하고 어디가 편을 먹고 프랑스가 편을 먹고 쳐들어와서 도시 2차니까 두 개 텐징, 베이징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점령지 이름 따서 또 조약 맺습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조약, 베이징 조약, 부동산 세 글자, 베이징 세 글자. 첫 번째 베이징 조약 자 맺고요. 자, 영국은 홍콩 위에 있던 지금 구룡반도라고 불리는 어디 주룽반도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러시아 지역의 국경선이 맞닿아 있던 연해주를 받아가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텐진 조약 갑시다. 숫자 10, 영어로 10, 열이잖아요. 열. 항구 몇 개 개양? 그렇죠. 10개 개양했어요. 1차는 5개, 2차니까 2배에서 10개. 그리고 외국 공사가 자, 수도였던 어디에 주둔하게 된다? 베이징 주둔되게 되고요. 그리고 무슨 종교? 크리스트교. 종교를 알릴 수 있는 포교를 허용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중국의 개항과 아편전쟁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자, 요 뒷단원이 이제 중국이 한판 쉬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도 서양 국가들처럼 강해지기 위해서 여러가지 개혁을 합니다. 그 개혁 내용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최고를 다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이제 기말고사까지 끝나고 나면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오늘 강의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